와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잠시만요. 확인 한 번만 누르고.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물을 담아두게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장 높이가 낮은 여기를 이제 물이 다 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높이에서 이제 물통의 물 높이가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지금의 이제 모든 전자기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메모리가 강점이잖아요. 그래서 메모리를 아무리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이제 뭐 서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휴대폰이라든가 모바일 D램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될 텐데, 이를테면은 뭐 아이폰이라든가 갤럭시에 들어가는 메모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삼성전자가 메모리를 많이 만들었어도 실제 휴대폰을 만드는 공장에서 이를테면은 뭐 통신칩, 이게 이제 칩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통신칩은 뭐 이를테면은 500만 개밖에 없고 메모리 칩은 뭐 1500만 개가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만들어낼 수 있는 휴대폰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가장 부품 수가 적은 통신칩 500만 개. 그래서 500만 대 밖에 이제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전자기기뿐만이 아니고 오늘도 제가 이제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도 지금 빨간불이 켜졌거든요. 반도체 장비도 이제 뜯어보게 되면 다 그 안에 아이러니하지만 반도체가 들어가요. ASML의 뭐 EUV라는 최첨단 설비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뜩이나 줄 서서 기다려가지고 이제 반도체 장비를 이제 받아가던 이제 제조업체들이 지금은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그 설비를 받을 때까지 기간이 예전에는 몇 개월이 됐었는데 지금은 2년, 길게는 3년까지도 늘어나는 설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망의 개수에 따라 가지고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안 팔리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도표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전 세계 이제 반도체가 이제 많이 예,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단은 코로나라든가 아니면은 공급망이 이렇게 이슈가 없다는 전제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런 특성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성장을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뻔한 얘기일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반도체가 왜 성장할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요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후로 드리는 거는 약간은 뭐 저의 시각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뻔한 얘기긴 하겠지만은 보통 이제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소위 그 사회책이라든가 역사책에서 봤던 이제 증기기관의 발명, 여기를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증기기관, 그 다음에는 전기에너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손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머리가 이제 자유로워지기 시작해갖고, 야, 계산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등장을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3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뭐 다보스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소위 말해갖고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시대가 이제 열린 게 지금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요 시대가 사실은 단순히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산업에 이게 다 이제 파급 효과를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바이오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이 물결이 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단순히 반도체만 보시지는 마시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요 사이트 제가 강추 드립니다.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중소기업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사이트는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여기서 이제 만든 건데, 만들어진 이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보통 자체 연구소가 있잖아요. 삼성도 그렇고 뭐 LG도 그렇고 연구소에서 4차 산업의 기술의 이제 최신 동향이라든가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박사님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데, 중소기업은 사실은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대기업의 하청 뭐 노릇을 할 수만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정부가, 나라가 대신해 갖고 이런 4차 산업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를 합니다. 국책기관에서. 그래서 요것들을 돈 받고 파는 게 아니고 다행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볼 수 있게 요거를 이제 오픈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런 기술을 보시고 현재 기술 동향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니까 요거를 자체 경쟁력 있는 기술을 발굴을 해가지고서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가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겁니다. 하도 이 트렌드가 빠르다 보니까 3년까지밖에 못 내다봐요. 사실은 5년 뒤, 10년 뒤에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한 3년 정도까지는 이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거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래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를테면 여기 중간에 카테고리에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요 클릭을 해보시면은 최신 뜨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주요하게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보고서 다운로드 해보시면 되겠는데 한번 다운로드하면 PDF인데 400페이지예요. 그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뭐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핵심 기술이 이제 요거잖아요. IoT, 이제 CPS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용어일 수 있긴 한데 예전에는 그런 용어로 많이 쓰였어요. 뭐 증강현실 있잖아요. AR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버추얼, 그래서 VR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얘기가 잘안돼요. 요즘엔 요거하고 이제 제일 핫한 그 키워드가 뜨고 있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메타버스.